이성구, 경랑의 시대를 꿋꿋이 버틴 재상. 1. 태종의 후손이 스스로 길을 열다. 조선 역사에서 왕족 출신이 영의정까지 오른 사례는 드물지 않다. 하지만 왕족이라는 후광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대의 권력자에게 찍혀 짓밟히면서도 끝내 정승의 자리에 오른 인물은 이성구 말고는 찾기 어렵다. 이성구는 1584년 태종의 7대 손으로 태어났다. 왕족의 피를 이었다고는 하나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다. 증조부는 정오품 부령, 조부는 병조판서, 아버지는 이조판서 이수광이었다. 아버지 이수광은 단순한 고위 관료가 아니었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리를 조선에 처음 들여온 인물이자 서양 문물과 천주교를 소개한 실학의 선구자 지복유설의 저자다. 집안 자체가 당대 지식의 최전선에 있었던 셈이다. 이성구는 어린 시절 할머니 슬하에서 직접 소학을 배우며 자랐다. 집에 차린 서당인 가숙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릴 때부터 문장 실력이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20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5세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면서 본격적인 벼슬길에 나섰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다. 그가 관직 생활을 시작할 때 조선의 하늘은 이미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광해군이 즉위하고 대북파의 거두 이이첨이 권력을 틀어쥐는 시대였다. 이성구가 30세가 되던 1613년 한 집안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 이수광은 대사헌, 아들 이성구는 사간원 헌납, 동생 이민구는 홍문관 부제학으로 삼부자가 동시에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언관직에 나란히 앉게 된 것이다. 세간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성구 스스로도 이러다 위태로워지겠다며 걱정했는데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영창대군의 옥사가 일어났다. 이이첨 일당이 어린 영창대군을 영모로 몰아 죽이려는 사건이었다. 이성구는 사헌부 정오품 지평으로서 이 부당한 옥사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이이첨의 눈밖에 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파직을 당하고 이천현감이라는 한직으로 쫓겨났다. 이 이항복의 무덤을 지키다가 파직되다. 광해군 시대에 이이첨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곧 정치적 자살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성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1618년 이천현감을 마치고 영평 판관으로 부임했다. 영평은 포천에 딸린 작은 고을이었지만 이성구는 공과 사를 명확히 하며 고을을 착실히 다스렸다. 그해 가을 운명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이첨의 인목대비를 폐위하자는 주장을 반대했다가 북청으로 유배된 이항복이 귀양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것이었다. 이항복은 당대 최고의 명망가였다. 백성들이 그를 태산처럼 우러러보아 감히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오성상공이라 불렀다. 패모론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귀양길에 오를 때도 조금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으며 길에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인물이었다. 이항복이 죽자 포천 백성들이 이성구의 뜻을 헤아려 시신을 포천으로 옮겨 장례를 치렀고 고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원을 세워 제사를 모셨다. 이성구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후원했다. 이이첨 일당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사간원과 사헌부가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이항복은 패모론에 반대하여 윤리강상을 스스로 이탈한 죄인인데 그런 자에게 사당을 세운 것은 임금을 무시하고 공론을 멸시한 죄라며 이성구를 파직하고 영원히 서용하지 말라고 청했다. 광해군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성구를 파직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성구를 짓밟은 이이첨과 광해군 정권은 불과 3년 뒤 인조반정으로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리고 파직된 채 초야에 묻혀있던 이성구는 새 시대의 첫 번째 발탁 인물이 되었다. 인조반정이 일어난 1623년 이성구는 곧바로 사간원 사간에 임명되었다. 새 정권은 그의 지난 행적을 고스란히 인정했다. 이성구는 부임하자마자 광해군 시대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섰다. 억울한 죄인을 신원하고
궁중 연회에 쓰이던 화려한 가설무대. 침양산을 불태우고 가무기생들을 혁파하여 돌려보냈다. 그 낡은 화려함을 불살라버리는 것이 이성구가 새 시대에 가장 먼저 한 일이었다. 3. 병자호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조반정 이후 이성구의 승진은 눈부셨다. 예조참의 대사관, 대사헌, 도승직, 병조판서, 이조판서. 그야말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그 시대는 개인의 역량과 상관없이 나라 전체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터졌고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들이닥쳤다. 이성구는 병조판서로서 왕을 따라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성 안에서 47일을 버티던 인조는 결국 1637년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치욕의 항복의식을 치렀다. 항복 이후 왕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되었다. 이성구는 바로 이 순간 좌의정에 발탁되어 왕세자 일행을 심양까지 직접 수행하고 돌아왔다. 패전국의 정승으로서 볼모가 된 세자를 적국의 도읍까지 모시고 가는 일이 얼마나 비통한 여정이었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듬해에는 청나라의 사은사로 다시 심양에 들어갔다. 청은 명나라를 공격할 군사를 조선이 내놓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성구는 그 외교적 난제 앞에서 조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거절 의사를 전달하고 귀국했다. 귀국 후 인조가 이성구를 불러 청나라의 실정을 물었다. 이성구는 40일 동안 심양에 머물렀던 경험을 상세히 보고했다. 인조가 병자호란에서 목숨을 걸고 화친을 거부하다 처형당한 사막사, 홍익한, 윤집, 오달제의 최후를 묻자 이성구는 직접 듣고 온 이야기를 전했다. 오달제가 청황제에게 살아서 돌아가면 임금과 늙은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참고 있었다. 붙잡혀 있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인조는 죽고 사는 순간에 명예와 절조를 잃지 않기가 어찌 쉽겠는가라며 탄식했다. 그러나 귀국 직후 이성구 본인도 탄핵을 받았다. 볼모로 잡혀간 아들의 죗값을 치르는데 무려 1,500냥이라는 거금을 써서 죗값을 크게 올려 가난한 백성들이 자식을 데려올 희망을 잃게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이성구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사로운 정을 견디지 못하여 그랬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쌀을 구입한 전말을 자세히 소명했다. 인조는 경의 집안의 답답한 정상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안다며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 마지막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다. 1641년 이성구는 마침내 영의정에 올랐다. 조선 최고의 관직이었지만 그 자리도 오래가지 못했다. 재임 9개월 만에 사직하게 된 것이다. 영의정 시절 이성구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청나라 장수가 조선의 관리를 처형하겠다고 협박했을 때 이성구는 끝까지 맞섰다. 동료 정승이 청나라의 의지가 확고하니 항변하지 말라고 만류하자 이성구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라도 정승 노릇을 못한다 해도 무죄한 사람이 죽으러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소? 이것이 그가 평생 견지한 태도였다. 어떤 이가 시류에 맞게 처신하라고 충고하자 이성구는 탄식하며 말했다. 일을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소. 어떻게 소신을 굽혀 영합하기를 바라겠소? 결국 사관이 부당한 인물을 추천한 것을 이성구가 삭제했다가 사방에서 반발이 일었고 승지 홍무적의 격렬한 공격을 받아 사직했다. 이후 명나라와 밀무역을 하다가 청에 들켜 처형된 관리의 사건에서 이성구가 연좌 처벌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자 양사가 들고 일어나 삭탈관직과 문외출송을 청했다. 인조가 사람의 의견은 각자 다른 법이며 숨김없이 바른대로 진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감쌌지만 결국 파직을 면하지 못했다. 관직에서 물러난 이성구는 마포 양화강가에 만휴암이라는 작은 암자를 짓고 여생을 보냈다. 작은 가마와 대나무 지팡이를 벗삼아 소요하며 이웃 향인들을 권장해 서호향약을 만들기도 했다.
언젠가 집에 불이 나자 밭가운데 나가 태연히 앉아서 한 말이 걸작이다. 수랑아리는 아무 탈 없는가. 술잔을 따라 이웃에게 인사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일절 묻지 않았다. 1643년 겨울 볼모로 끌려갔던 세자가 심양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구는 병든 몸을 이끌고 영접을 나갔다. 그 길에서 감기를 얻어 자리에 눕더니 이듬해 2월 세상을 떴다. 향년 61세였다. 훗날 이시백은 이렇게 평가했다. 인조 반정 이후 인조가 발탁한 정승 중에서 이성구의 인물됨이 첫째이다. 묘비명을 쓴 아우 이민구는 형의 삶을 이렇게 기억했다. 오랜 동안 높은 벼슬에 있었으나 대문 앞에 뇌물꾸러미가 없고 골목에 사사로이 찾아오는 자가 없었으면 세상을 마칠 때 염습할 옷조차 없었다고. 권력의 한복판을 살았지만 빈손으로 갔다. 그것이 이성구라는 사람의 전부였다.